인간 생활의 기본 식생활.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 음식과 관련 깊은 질병의 증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 연구.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 웰빙 시대.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탐구한다. 식품 영양학과. 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음식 드셨나요? 맛도 좋고 이만하면 영양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 드시면서 하셨나요? 오늘 만나볼 학과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입시 한라인의 학과 정보의 길잡이 요리하는 남자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현진 학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 권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할 이 식품영양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네, 식품영양학과에 설명하기 앞서서 선생님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지 아시나요? 질병, 네. 유전, 환경, 네. 식습관. 오, 역시 다르십니다. 생물학과의 여왕답습니다. 맞습니다. 식습관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이 큰데 우리 오늘 다룰 식품영양학과는 식습관을 통해서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을 높이고 또 어떻게 해요?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영양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균형된 식단을 짜고 어떻게 계획하고 조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당뇨병이랑 고혈압 같은 병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또 유아들에 대한 비만, 아이들 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식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학과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식품학과 영양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기본을 바탕으로 급식에 대한 학문을 배움으로써 경영하고 운영하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품 영양 전문가를 양성한다라고 요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영양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 식품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그런 의미,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미와 역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영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단, 우리가 말했던 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식단을 짜고 건강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연구와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식품과학에 대한 연구, 발효학, 식품가공학 등에 대한 식품 영역, 그리고 영양소 대사, 그리고 기존의 기능의 작용 기전이라고 해서 음식물들이 같이 섭취됐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류의 어떤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분석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게 영양 분야이고요. 예. 그 급식, 예. 이제 경영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서 급식 경영의 전문화 등을 양성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파트를 특성화적으로 해서 세분화 개발도 하고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 어떠한 이유로 이 식품 영양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뭘 하지? 미래에 내가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2주에 한 번씩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을 정심으로 제공하였는데 그때 외국인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 더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식품영양학과에 적합한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과에 대한 경험과 또 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배워보고 싶어서 급식 봉사도 다니면서 제가 직접 식품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쪽 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음식도 만들고 또 공부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살았네요. 정말로요. 음식과 그쵸? 관련된 삶을 사셨네요. 역시. 선생님, 이처럼 이 식품 영양학과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매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력이 상당히 많아요. 네, 세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첫 번째 매력이 조리 실습과 관련해서 식품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큽니다. 공익적인 것인데요.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세 번째가 개인의 어떤 영리는 아니죠.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영양사 면허증이 나가고요. 그리고 위생사 면허증, 그리고 조리 기능사 자격증, 그리고 식품 기사 자격증 등 유효 기간이 또 없어요. 아, 그런 자격증들은요? 평생 직종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부분들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력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이 생각하는 이 식품 영양학과만의 매력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식품 영양학과는 그러한 식에 대해 배우고 또 식품에 대해 공부하고 질환에 따른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알고 섭취할 수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배우는 것이 다양하여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도 넓고 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환과 많이 관련된 게 식생활인데 그렇죠. 그 식생활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바탕에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진 학생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령화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이 식품 영양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선생님, 이 식품 영양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보통 식품영양학이라고 하니까 음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그렇지. 사람, 그 음식을 즐기고 먹는 사람의 기쁨과 건강에 대한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여기 영역에 맞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한 바탕을 통해서 연구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만약 음식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식중독이 생기거나 그 어떤 식자재 사고가 났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순발력도 좀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으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원리 실습 수업 시간. 소개할게요. 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칼로 조금 너비아니와 유건전 조리 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거는 조리 과정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집중하는 학생들. 골고루 식품 영양학과는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 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영양소 변화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잣이 여기 있는데요. 잣은 원리를 이해하고 조리 조작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조리 과정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과학적인 이해도까지 높이게 됩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조리의 기초과학과 조리 실습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을 올바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 중 일어나는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제 조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 이론과 그 다음에 조리 실습을 병행해서 함께 수업하는 과정입니다. 조별 실습에 들어간 학생들. 오늘 배운 너비아니와 유건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둘 다 도마를 이걸로 쓰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양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식품 영양학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의 열의 변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비아니 구이와 유건전에 대해서 만들어보며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이 시연하실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포를 뜨는 과정도 어렵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어서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 조리법을 선택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고 그 음식의 맛과 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조리법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맑은 부분이 혈장입니다. 여기 혈장에서 우리가 한 번만 봐야 됩니다.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식사 섭취량을 분석하고 신체 계측과 생화학적 분석법 이론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영양 판정 수업. 몸 전체의 영양 판정법을 훈련받은 학생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양 지도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 상태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의 영양 상태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배우는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 판정을 보통 식품 섭취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혈액이나 소변으로도 영양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혈당을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르거든요. 이건 조절이 없긴 해요. 혈당 수치를 통해 당뇨 관련 질환을 알아볼 수 있는 실습 수업. 우리 신체의 영양 상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균형 있는 영양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체크하고 식단을 계획합니다. 보통 식품 영양학과라고 하면 영양사, 요리사를 생각하는데요. 실제 제가 식품 영양학과에 들어와 보니 식품 섭취와 건강 질병과의 관계도 배우고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요리, 영양사 그리고 연구 능력을 길러주는 팔색조 같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양학, 식품학, 위생학, 조리학 또 그리고 생리학, 생화학 등 많은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 후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1967년도 영양사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사를 면허를 했고 이후에 질병관리를 위해서 임상영양사를 면허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보건 전문인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현진 학생, 이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1학년 때에는 모든 과가 그렇듯이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위생과 관련된 공중보건학, 또 음식의 기초가 되는 식품을 배우는 식품학,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초영양학과, 조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조리 원리 및 실습 등 식품과 보건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 기초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데 먼저 생애주기별 필요한 영양소 등을 배우게 되는 생애주기 영양학, 각 영양소들이 대사과정 등을 배우는 생화학, 식품의 화학적인 성분을 배우는 식품화학, 또 생체 내 대사 등을 배우는 영양 생리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단체 급식 및 실습과 세균과 곰팡이, 효모 등과 같은 종류나 특징을 배우는 미생물학을 듣게 됩니다. 3학년에는 1, 2학년 때 배운 기초영양학 등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고급 영양학과 또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임상영양학을 배우게 됩니다. 또 1학기 때 배운 임상영양학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이거 질환에 대한 식단을 짤 수 있는 식사요법 및 실습과 식품위생과 관련된 식품위생학, 또 신체 계측을 통해 영양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양 판정 및 실습 등을 하게 됩니다. 네. 3학년 때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또 영양사 현장 실습을 나가기도 합니다. 네. 네, 4학년 때에는 아직 배우지는 못했지만 식품에 관련된 법을 배우는 식품위생법규와 영양사 주 업무를 배우는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 말을 듣다 보니까 와, 식품영양학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과목들을 배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오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해를 가끔 합니다. 네. 어떤 오해냐? 첫 번째 오해가 음식을 잘하겠지. 요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잘합니다. 대다수가 잘하는데 우리 현진 학생은 요리를 잘하나요? 저는 잘한다기보다는 약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걸 누가 먹는가요? 네, 먹긴 먹습니다. 뭔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굉장한 영양사항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요리를 잘한다 생각하는데 어떤 주방 총괄이지 조리사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조리학과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영양을 고르게 한다는 게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네. 번째는 식품영양학과를 나오면 영양사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영양사도 되지만 위생사도 될 수 있고 조리사도 될 수 있고 식품 쪽 관련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국민 건강과 보건 영양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음식 잘하거나 영양사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진 학생 이제껏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가장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저는 단체급식 및 실습을 가장 재밌게 들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실제로 단체급식 현장에 영양사로 가 계신 선배님들이나 또 제가 지금 실습을 나가 있는데 그 실습에 나가 있는 때 계신 영양교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과목이라고 그렇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단체급식의 식단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의 위생 또 조리장의 시설 등 급식 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또 영양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그런지 좀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면에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면 어떤 과목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생화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이 되게 약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던 과목이었는데 대학교 와서 배우는 화학은 책의 두께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막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과는 깊이부터가 다르고 외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식품영양학과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라면 화학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는 말씀이네요. 이번에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특별한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창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격적인 장사에 앞서 회의부터 꼼꼼히 하는 학생들. 국물을 우동 국물로 나가고 거기다가 추가 전국의 조리 관련 학과들과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창업을 한 이곳 청춘 덮밥. 재료 구매부터 메뉴 개발과 세부 레시피까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식당의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AT센터에서 주최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기존에 청년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던 친구들이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뭉치게 됐고요. 저희 청춘덮밥에서 판매하고 있는 덮밥은 샤슈덮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덮밥류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 창업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자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요리에 돌입한 학생들. 푸짐하고 개성 넘치는 덮밥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합니다. 영양은 기본, 맛도 좋은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이내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저희가 그 식단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그런 비율 같은 거를 따져서 저희 수익률도 따져보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서빙도 해보고 새로운 요리도 도전해보고 어떤 메뉴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음식과 함께 학생들의 꿈이 자라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열정이 넘치는 현장 잘 봤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선생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식품 영양학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식품 영양학과지 않습니까? 예. 식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공과 저장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도 이어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노화와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이 전 국민의 단체 급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을 한 끼는 먹는 것 같아요. 꼭 한 끼는 먹는 거죠. 네, 그 네. 급식의 영양소와 맛도 중요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양사의 전문화로 인해서 위상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연도로 봤을 때 1967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양사를 법제화를 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위상이 이제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는 질병 관리를 위해서 네. 임상 영양사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법제화되었고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문 영양사 과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인 영양사, 스포츠 영양사, 그리고 급식 경영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토록 보시는 것처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게 그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급식과 외식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것도 식품 영양학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하면 향후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분야는 간단합니다. 먹는 곳에는 다 갑니다. 네. 다 갑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저희가 있는 어떤 회사, 관공서 같은 곳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이들이 가고 있는 영유아, 유치원, 그리고 우리 또 실버 산업의 요체인 요양원들까지 영양사가 취업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양교사로 들어갑니다. 네. 영양교사는 교과목을 이수해서 자격을 이수한대요. 그러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보면 영양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아, 교직 기술을 통해서요? 교직 기술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보건위생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부를 더 하셔서 대학이나 연구원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까 화면으로 보셨지만 청춘더법과 네. 같은 많은 창업, 벤처 같은 음식 벤처가 상당히 각광을 받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개인 창업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진 학생이 식품 영양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두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대형 마트들 되게 많잖아요. 네. 대형 마트들에 가면 막 여러 가지 채소나 또 과일, 또 소스나 음료수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뒤에 있는 영양 성분도 한번 봐보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나중에 진학해서 식단과 계산이나 또 식단을 짤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네. 맛집 탐방 좋아하시잖아요. 네. 맛집 탐방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한다면 나중에 진학해서 식단을 짤 때 여러 가지 음식으로 다양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실생활에서 재밌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임상영양과 관련된 분야인 병원, 보건소, 의료기관이나 기타 영양상담 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입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목들은 임상영양사로서의 업무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배우는 영양 판정이나 각 질환에 대한 식사요법, 임상영양학 등의 교과목은 임상영양사로서 영양 중재를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서 영유아의 균형 성장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에 영양사로 일하게 되면서 단체 급식 및 영양교육 전문가로서 타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영양사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양사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진로도 밝고 평생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동기부여가 되는 점입니다. 네,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잘 만나봤습니다. 현진 학생도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저는 영양사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면 영양사 쪽으로 진로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한 이유도 나는 영양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공을 배우고 나서 또 지금 제가 실습을 나가 있는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업무들을 봐도 이거는 내가 하면 되게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따로 준비하는 것은 토익이나 또 위생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막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현진 학생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식품영양학과의 전망 앞으로 어떨까요? 전망을 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살아남는 직업이 교수, 연구원,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살아남는데 또 있습니다. 영양사가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더 연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 혹시 맞벌이신가요? 네. 맞벌이면 아이는 어디에 가나요? 이제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에 가죠. 네.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가는데 영유아나 유치원 그리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모든 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계속 급식은 늘어날 것이고 급식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실버 산업, 즉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역삼각형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삼각형인가요? 아니 역삼각형 맞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이 될 때 우리가 실버 산업에 누가 영양 공급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건강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와 갈 곳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급식을 거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정말 영양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그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식품영양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식품영양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계열 쪽하고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화학, 생리학, 그리고 미생물학, 식품학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화학과 생물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식문화 관련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차 지원으로 많은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연구를 위해서 관심 있게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셔서 좋은 영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진 학생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저희 과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노인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식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영양학과에 오셔서 유능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식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과장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에 학생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 중에서 음식이 바로 우리의 몸과 건강에 직결되는 통로와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가천대학교 권현진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